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저녁 9시 52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다음 주 매매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관심 테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지금 차트나 수급이 좋고요. 미국 시장도 괜찮죠. 그리고 CPI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올해 증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통은 조정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큰 조정은 아닐 것 같고 짧은 단기 조정 이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관점은 상방이죠. 그래서 어떤 징후가 보이면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조정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일단 그러면 바로 이어서 경제 캘린더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음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어떤 주제로 이제 포럼이 이루어졌는가, 뉴스 정리된 거 보고 이제 관심 테마를 이제 추릴 수가 있겠죠. 추가하거나. 일단은 에너지 안보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면 어떤 친환경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냥 예상만 좀 하시고요. 자, 화요일에 BOJ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글로벌하게 좀 중요한 거죠. 금리 몇 프로 인상할지 결정을 할 거고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은 은행주, 이런 금융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요일부터 ASML을 시작으로 빅테크 성장주들이 쭉 실적 발표를 한다. 목요일에는 넷플릭스. 또 다음 주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쉬지만 미국은 계속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또한 PPI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실적 발표, PPI 이런 게 짬뽕이 되면서 또 금요일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미국은 매주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번 달 옵션 만기 전에 변동성 보셨죠? 예.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떴어요. 코스피가. 근데 미국은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오를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다.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설 연휴 전에는 보통 약세다. 왜냐하면 다른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다른 나라 시장은 아시아를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은 열린단 말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아시아 장이 약할 거예요. 한국, 중국, 홍콩 이런 데 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차익 실현 꾸준히 좀 해주고 줄 때 챙기고 비중 좀 조절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이제 다음 주 후반부로 갈수록 그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소폭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미장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엄청 빠졌다.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 날 개장하는데, 뭐, 외국인이 공매도랑 뭐 코스피 1조씩 팔고 막 이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예. 이런 게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좀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어떤 최근 분위기는 좋지만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일 매수 매도하고 비중 조절하고 강한 섹터,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매매하면 된다. 예, 엄청 단순하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라던가 거래대금이 몰리는 테마,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강력한 그런 섹터 이런 거를 매매하면 된다. 이게 뭐 결론이죠.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외국인이 코스닥을 순매수하는지 그리고 어느 섹터를 매수하는지 관찰해가지고 뭐 외국인 프로그램을 따라다닌다거나 그렇게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부 테마 섹터들은 테마주들은 뭐 외국인 수급 상관없이 막 개인 투자자나 트레이딩 세력들 돈이 막 무작위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매매할 거고요.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중국 코로나 문제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심 테마를 볼 건데요.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 오늘 저녁까지 기준으로 제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거 저번 주 후반부에는 AI 뉴스가 좀 많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어, 토요일에 어, 애플 따라올라 메타네요. 예, 메타가 VR 헤드셋 핵심 광학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VR 쪽 어떤 IT 부품, 소재 부품 이쪽이 또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하는지 주도주가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에어팟 10만 원대 나온다. 근데 보급형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 애플 키워드가 있어서 일단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력만 확보되면 가격이 1.5배로 데이터 센터 부지가 아주 귀하신 몸이 됐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뭐 미래에 성장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국이랑 UAE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 경제사절단이 같이 갔잖아요. 자, 회담 결과 여러 가지 MOU를 체결을 하고 한국에 300억 불, 뭐 한 40조 정도, 400조 정도, 400조가 아니 40조 정도 예,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예, 이게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뭐 보면 이제 KBS 걸로 한번 봤는데요. 40조 원 투자를 하고 에너지 원전 방위산업 투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일이 솟구치는 나라죠. 샘솟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먹거리 얘들이 이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뭘로 먹고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나라들이죠. 예, 중동 국가들은. 그래서 뭐 이런 쪽 기름이 없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이쪽에 MOU를 많이 체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 에너지, 수소, 국방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등 이렇게 한다. 그래서 탈탄소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뉴스를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토대로 보면, 이런 뉴스들을 토대로,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을 토대로 보면, 자,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관련주들 쫙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AI 데이터 센터 이거 최근에 강했던 거, 그리고 코인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 볼 건데, 자, 이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그 무역협회인가? 거기 홈페이지 가면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있고 참가기업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들, 뭐 여기는 수급이 붙겠죠. 기관 외국인이. 근데 뭐 이런 건 무거워서 매매하기가 힘들고, 시총이 뭐 1조, 2조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겠죠. 유통 비율이 또 적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분들 하시고, 공기업은 제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이랑 우리가 중소기업을 쫙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보고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보여만 드리는데, 그냥 지금 한 두 개 정도 추가를 일단은, 한 개를 일단 추가를 해놨어요. 아세아텍 이게 뭐 움직이긴 했었죠 최근에. 근데 뭐 붙으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아텍도 있고 히림, 히림이 여기 딱 있었죠. 예. 그래서 건축 사무소니까 이제 유신이랑 그 뭐야 하미글로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섹터가 있다. 뭐 자연과 환경 이것도 최근에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게 더 가질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없는 기업들도 이전에 뭐 UAE랑 어떤 계약이나 사업을 했던 실적이 있으면 또 그런 종목들이 튈 수 있으니까 주시하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그래서 뭐 종목들로는 뭐 이런 거 아세아텍 그리고 히림 그리고 뭐 유신 하미글로벌로도 같이 보면 좋겠죠. 얘네들이 조정을 많이 줘가지고 특히 유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총도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뭐 지금 뭐야, 아 밑으로 가면 아니라 제가 따로 이제 옛날에 정리했던 거 그냥 이 안에서 하면 되죠. 뭐 수소 전기차 쪽인데 여기는 수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들이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싹 다 역배열이어서 최근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거나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안 터지면은 호가가 비어서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항공 우주는 뭐 유명한 애들 많죠. 이런 애들.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건 한국 항공우주. 예, 여기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주봉을 이쁘게 마감을 했는데 더 가줄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장은 방산 쪽의 대장은 현대로템이죠. 얘도 양매수가 금요일 날 들어왔었고, 중소형주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봐야겠죠. 원전도 있었죠. 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이미 금요일 날 시외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10% 한신기기현 뭐가 10%짜리가 있었는데 G2 파워 말고 에너토크였나? 뭐가 시간 외에 상한가가 있었거든요. 얘가 시외가 안 뜨네. 자, 하여튼 이렇게 다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전주까지. 그래서 수소, 태양광, 태양광도 해야 되는데. 수소, 항공우주, 원전. 이거는 핵심 키워드로 이미 들어있던 내용이고, 이제 MOU 성격으로 뭐 신재생도 있었으니까 뭐 태양광이랑 풍력 정도 곁다리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태양광은 최근에 그 가상발전소인가? 맞죠? 예, 그걸로 한번 움직였었죠. 그래서 뭐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이제 뭐 보면 되죠. UAE는 이렇게 끝내고 이제 그동안 기존에 강했던 거 데이터 센터 오늘 아까 뉴스 보여드렸고 뭐 줌인터넷 이런 거 상한가 갔었고 AI 애들 쫙 해놨고요. 그리고 로봇, 메타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를 좀 미리 얘기했네요. 그 코인, 자, 코인이 좀 지금 주목할 만한데 코인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자, 뭐 주봉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자, 비트코인 최고점이 그 7만 달러쯤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바닥이 15,000불 정도, 15,500불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시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아담앤 이브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그냥 컵앤핸들 이렇게 영상에 올렸었죠. 그래서 이 컵 모양이고 이제 여기서 앞으로 그 손잡이 모양 그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사보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평행 채널을 지지받고 뭐 간다거나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인이 불장입니다. 예, 아주 뜨겁죠. 그래서 뭐 업비트 같은 데 보면 지금 뭐 오늘은 조금 잠잠한데 오늘도 이런 대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씩 오르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몇 프로였냐? 오늘도 윗골이 시세 주고 죽었는데 자, 어제 98% 올렸죠. 그래서 엄청 뜨겁다. 그래서 해외에는 코인베이스가 있잖아요.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나스닥에 상장한 거기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뭐 아실 텐데 코인베이스, 나스닥 얘도 정말 뭐 바닥권에서 기다가 지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진 게 많아가지고 뭐 이미 너무 비덴트 뭐 우리 기술 투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한 60% 올랐는데 뭐 거래대금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테마를 또 안 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일단 비덴트랑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NFT 셌던 거 그런 애들 좀 보면은 될 거는 같은데 그리고 그 창투사들 예. VC들 그런 거 좀 보면 되는데 거래량과 돈이 몰리는 걸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어서 이게 지금 쇼커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또 누를 수도 있어요. 더 누를 수도 있어서 공매도 잔고랑 이런 거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잔고는 굳이 안 봤는데 그리고 비덴트도 차트를 제가 봤는데 지금이 약간 반등 자리인 거는 같은데 조금 이게 너무 얘가 한번 반등 줬다가 이 훅 내리는 게 너무 많아서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 이 자리를 좀 지지해주면 더 갈 걸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는 볼 건데, 근데 얘는 강신남매, 비덴트 지배하는 강신남매가 지금 법적 리스크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하시라. 증거금 100%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엮어서 메타버스도 얘들이 뭐 통신주도 있고 5G도 있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언급이 됐었는데 또 메타버스를 이제 말하는 이유는 또 코인 중에 메타버스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뭐 이제 질리카라던가 마나, 샌드박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무 강한 또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반등 세죠. 거래량, 장대 양분과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게임, P2E라고 아시죠? 예, 그 P2E 코인들이 뭐 엑시 인피니티나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갈라 이런 코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뭐 갈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무서운 종목인데요. 얘는 저점에서 지금 뭐 사실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점에서 지금 250%가 올랐단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코미판이.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린 사람들 이제 구조를 막 하고 있고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렇게 좀 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랑 게임주. 그래서 저도 뭐 게임주는 중소형주는 굳이 추가는 안 했는데 저는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왜냐면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라는 그 코인이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랑 또 밀접히 연관이 있는 주식들이니까 뭐 이런 애들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잘 맞는 종목은 그동안에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참 잘 맞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매매 마크가 있나?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참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종목도 했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흐름은 좀 이해하시죠? 예, 다음 주 조정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심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그래야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조정에 대응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뉴스 보면서 테마 정리했어요. 자, 남은 주말 푹 쉬시고 내일 라이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